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매일 하는데요. 그런데 양치질을 매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잇몸 속에서 세균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심장병을 만들고 치매를 앞당기고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양치질을 소홀히 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7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은 치매 위험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치주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이 치주 질환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 냄새가 심해지는 것,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구강 건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치과는 이가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 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삽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세균들이 균형을 이루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 조직에 작은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 상처를 통해 입 안의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뇌로, 폐로,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게 바로 구강 건강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유입니다. 심장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의 주범인 진지발리스균이라는 세균이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이것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양치질을 소홀히 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70% 높아집니다. 치매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분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실을 하루 2분만 사용해도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뇨와의 관계도 놀랍습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분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26% 더 높습니다. 잇몸 주변의 세균이 혈당을 높이고 혈당이 높으면 다시 잇몸 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폐렴과도 연결됩니다. 입 안의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생깁니다. 노인 폐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구강위생 불량입니다. 치아와 잇몸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관문이자 바로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주 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흔히 잇몸병 또는 풍치라고 부릅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치은염입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잇몸이 붓고 빨개지고 양치질할 때 피가 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스케일링과 올바른 칫솔질만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치은염을 방치하면 치주염으로 발전합니다.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 뼈까지 파고든 상태입니다. 잇몸 뼈가 녹으면서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없어집니다.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해지면 치아가 빠집니다. 치주염은 한번 진행되면 녹아버린 뼈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치태는 음식을 먹은 후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얇은 막이지만 그 안에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삽니다. 치태를 제때 닦지 않으면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단단하게 굳어서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칫솔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치주 질환을 갖고 있고 4년 사이에 치주 질환자가 48% 급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중에도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증상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바로 본인의 잇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치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피가 나도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기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피가 나지 않습니다. 양치질 때 피가 나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잇몸이 붓고 빨갛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고 단단합니다. 빨갛고 부어 있다면 염증이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입 냄새가 심합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잇몸 속에서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치아가 시립니다. 찬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린 것은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아가 흔들립니다. 치아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린다면 잇몸뼈가 이미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가 길어 보입니다. 원래 잇몸 아래 있어야 할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면서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이 치아 사이에 자꾸 낍니다. 예전보다 치아 사이에 음식이 더 자주 끼인다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것입니다. 예. 이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치과 예약을 하세요. 치주 질환은 초기에 잡을수록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강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십 년째 양치질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칫솔 선택입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딱딱한 칫솔모는 이를 깨끗하게 닦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하고 치아 표면을 마모시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반드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세요. 칫솔 머리 크기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어금니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칫솔은 3개월마다 교체하세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교체 시기가 된 겁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각도로 댑니다. 작게 원을 그리듯이 또는 가볍게 진동을 주듯이 닦습니다. 절대로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표면이 마모됩니다. 앞니 안쪽은 칫솔을 세워서 위아래로 닦습니다. 어금니는 씹는 면도 꼼꼼히 닦습니다. 혀도 가볍게 닦아주세요. 혀 위에 쌓이는 설태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양치질 시간은 최소 2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30 최소 1분 정도 하고 끝내십니다. 2분이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 깁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놓고 2분을 채워보세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자기 전에 닦으세요. 특히 자기 전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자기 전 칫솔질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닦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 음식이나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30분 후에 닦으세요. 산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든 상태에서 바로 닦으면 오히려 마모가 심해집니다. 칫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의 60% 정도만 닦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즉 치간 부위는 칫솔이 닿지 않습니다. 이 부위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치주 질환과 충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실을 30cm 정도 뽑아서 양 손가락에 감습니다. 치아 사이에 가볍게 밀어넣고 잇몸 아래까지 부드럽게 내립니다. 치아 표면을 따라 위아래로 두세 번 쓸어줍니다. 억지로 밀어넣거나 세게 당기지 마세요. 잇몸이 상합니다. 치실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크기가 여러 가지인데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 잇몸을 상하게 하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치간 칫솔은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강 세정기도 매우 좋습니다. 물줄기로 치아 사이와 잇몸 사이를 세정하는 기기입니다. 손 조작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2분의 치실 사용만으로도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어르신들 중에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틀니 관리법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세균이 가득한 틀니를 제대로 씻지 않고 착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틀니는 반드시 매일 세척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틀니를 입에서 꺼내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주방세제나 틀니, 전용 세정제로 구석구석 닦습니다. 치약은 사용하지 마세요. 치약에 연마제가 틀니 표면을 긁어서 세균이 더 잘 붙게 만듭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물이나 틀니, 세정제에 담가두세요. 자는 동안 틀니를 끼고 주무시면 잇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틀니를 끼지 않는 동안은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잇몸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틀니를 끼고 계신다고 치과를 안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니를 하신 분들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자녀 치아와 잇몸 상태, 틀니 맞음새를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가 잘 맞지 않으면 잇몸에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임플란트 관리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구조가 다릅니다. 자연 치아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세균이 침투하면 몸이 어느 정도 방어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면 훨씬 빠르게 잇몸뼈가 녹아버립니다.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다시 심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임플란트 주변을 매일 닦아야 합니다. 구강 세정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구강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강 건조증과 입 냄새입니다. 먼저 구강 건조증입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음식을 삼키기 불편하고 말을 할 때 입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구강 건조증입니다. 노인 절반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혈압약, 한구울제, 수면제, 이뇨제 등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약들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을 4가지 이상 드시는 분일수록 구강 건조증이 심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세균이 훨씬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침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데 침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충치, 잇몸 질환,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와 차, 알코올은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복용 약물 중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다음은 입 냄새입니다. 입 냄새의 90%는 입안에서 생깁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 잇몸 속 세균, 혀 위의 설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칫솔질 후 혀를 꼭 닦아주세요. 혀를 닦는 전용 설태 제거기가 있습니다. 없다면 칫솔 뒷면으로 가볍게 닦으셔도 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 청결제는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무리 관리해도 입냄새가 지속된다면 치과에 가서 원인을 찾으세요.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과에서 이 닦아주는 거 아닌가요? 비싸던데. 스케일링은 단순히 이를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칫솔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 염증이 심해지고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스케일링으로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 염증이 가라앉고
치주 질환 진행이 멈춥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습니다. 꼭 활용하세요.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치과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세요. 이가 아프다고 느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주 질환은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치과 검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스케일링만으로도 해결됩니다. 방치하면 잇몸 수술, 발치, 임플란트로 이어집니다. 비용도 수십 배 더 들고 고통도 훨씬 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치과에 가신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바로 치과 예약을 하세요. 음식도 구강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와 잇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아에 좋은 음식입니다. 첫 번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 멸치, 뱅어포. 칼슘은 치아와 잇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매 끼니 조금씩 드세요. 두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귤,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당근, 샐러리, 사과. 씹을 때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분비도 촉진합니다. 네 번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구강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단,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여야 합니다. 치아에 나쁜 음식입니다.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사탕,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설탕은 구강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설탕을 먹고 산을 만들어 치아를 녹입니다. 두 번째, 끈적한 음식입니다. 엿, 젤리, 떡.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 오래 남아 있으면서 세균이 활동할 시간을 줍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강한 산성이라 치아 표면을 녹입니다. 마시더라도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후 바로 물로 헹구세요. 네 번째, 딱딱한 음식입니다. 얼음, 딱딱한 과자, 뼈,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딱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잇몸 질환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병, 치매, 당뇨, 폐렴과 직결됩니다.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입니다. 둘, 65세 이상 10명 중 8명이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 출혈, 입냄새, 치아 흔들림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치과에 가세요. 초기에 잡을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셋, 칫솔질은 하루 2번, 2분씩 부드러운 칫솔로. 특히 자기 전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하세요. 넷,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 자는 동안에는 반드시 빼세요. 임플란트는 치실과 구강 세정기로 매일 관리하세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다섯,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은 건강보험이 됩니다. 아프지 않아도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치과에 가신 게 언제인지 모르신다면은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치아 하나가 심장을, 뇌를, 삶을 지킵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낯설게 여기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면역력과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왜 나는 유독 감기를 달고 살까? 왜 몸 여기저기가 자꾸 아플까?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이게 나한테도 생길 수 있나? 면역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한꺼번에 옵니다. 다음 편에서 면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